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합의가 안 될 경우 발전소와 하르그섬, 담수화 시설까지 폭파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말 동안 미 전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노킹스 시위가 열렸습니다. LA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시위대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연방대법원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의 인구가 지난 2024년 7월부터 1년간 약 5만 4천 명 줄어들면서 전국 카운티 중 가장 큰 인구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법원을 사칭한 신종 우편 사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발송된 것처럼 정교하게 제작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장학금을 드립니다. 올해 대학을 가는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호프 장학금,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 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첫 소식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중동 상황에 이란과 협상도 진전이 없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발전소와 하르그 섬은 물론 담수화 시설까지 폭파시키고 끝낼 거라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 오전에 SNS에 글을 올려 이란의 최후 통첩성 경고를 또 보냈습니다. 합의 불발 시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유정, 하르그섬 그리고 담수화 시설을 폭파해 초토화시키고 끝내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란의 합리적 새 정권과 논의 중이고 큰 진전도 있다면서도 협상 타결과 파국 사이의 결정이 임박했음을 예고한 겁니다. 트럼프는 만약 작전이 시작되면 이란의 옛 정권이 지난 47년간 잔혹하게 군인 등을 살육한 것에 대한 보복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도 이란이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황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greatest militar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continues to stand by to provide President Trump with every option available to ensure this regime continues to pay a grave price. 한마디로 이란의 모든 걸 붕괴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자 동시에 별도의 휴전 합의 없이 고강도 공격 후에 일방적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이처럼 협상 중에도 최후의 일격을 압박한 것에 대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ABC 방송 인터뷰에 나와 협상과 외교로 해결하는 걸 선호한다면서도 협상 실패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협상 상대를 공개할 수 없는 건 밝힐 경우 자칫 이란 내부에서 다른 세력들과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측은 협상 중인 이란 측 상대가 사실상 이미 교체된 새롭고 더 합리적인 집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기대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일방적인 군사작전으로 끝낼 경우에 내세워야 할 성과물을 미리 암시하는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란은 협상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원한다는 미국의 메시지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어떠한 협상도 없었다는 겁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이란은 파키스탄에서 진행 중인 종전 협상에 참가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직접적인 협상은 없었다며 관련 회담설을 일축했습니다. 중재국을 통해 미국의 협상 의사가 전달된 건 사실이지만 해당 논의는 파키스탄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틀 안에서 진행된 것일 뿐 이란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누가 전쟁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اسمشو ببرید 15 بندی یا کمتر و بیشتر درخواستایی بسیار زیاده خواهانه و غیر واقع بینانه و غیر منطقی بوده. 이 같은 발언 직후 트럼프 대통령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조만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파괴하겠다며 강경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란과의 간접 접촉 끝에 핵심 쟁점들 합의에 도달했다고 한 데 이어 지난 27일에도 회담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란은 부인하거나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새로 정한 협상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거듭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자신들의 이익을 계산하며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중동 상황은 갈수록 더 확대되며 악화되고 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그리고 이라크 민병대까지 중동 지역 내에서 이란의 우호적인 세력들의 참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산업도시 하이파의 정유시설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이스라엘 내 단 2곳뿐인 정유시설 가운데 한 곳이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겁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자신들이 하이파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교전을 벌이고 있는 레바논에서는 잇따른 의문의 폭발로 유엔 평화유지군대원 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숨지자 즉각 참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비국가 무장 조직 중 하나로 꼽히며 최소 6만 명의 전투원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אנחנו מביאים הישגים כבירים, הישגים שיוצרים סדקים גלויים במשטר הטרור בטהרן. איראן היא לא אותה איראן, חיזבאללה הוא לא אותו חיזבאללה. 중동 내 이란 우호 세력인 저항의 축이 참전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단체인 후티는 지난 사흘간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티는 지난 2023년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무차별 공격한 세력이기도 합니다. نؤكد أن أيدينا على الزناد للتدخل العسكري المباشر في أي من الحالات الآتية. 후티가 세계 해상 원유 운송의 10%를 차지하는 홍해에서 무력 시위를 벌일 경우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이어 에너지 시장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실제 후티의 참전 이후 서부 텍사스한 원유는 배럴당 $100를 개전 이후 처음 넘어서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도 미군 시설을 공격하는 등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약화했던 저항의 축 세력의 재결속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주말 동안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노킹스 시위가 확산한 가운데 LA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주말 LA 다운타운 연방시설 인근에서 열린 시위에서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시위대 약 75명이 체포됐습니다. 시위는 당초 평화적으로 진행되지만 다운타운 연방구금시설 인근에서 일부 참가자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It's unfortunate what's happening to this country, and I'm here for not only for myself but my family, as well as my late father, who was a veteran of the Air Force during the Cold War, and it's unfortunate that this is happening at this time.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돌과 콘크리트 등을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이자 경찰은 체류가스 등 진압 장비를 사용했으며 연방 요원 2명도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시위가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3,100건 이상 진행됐고 주말 동안 최소 80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이번 주 대법원 심리에 들어갑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4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의 위헌 여부를 놓고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제한하려는 조치로 수정헌법 14조 해석이 핵심 쟁점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불법 체류자나 일시 체류자의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부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와 일부 주정부는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이라는 원칙을 들어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급심 법원들은 해당 조치의 시행을 잇따라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심리를 거쳐 오는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분 셧다운의 여파로 급여를 받지 못했던 교통안전청 직원들이 급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수주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TSA 직원들의 결근이 늘어나면서 전국 공항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자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는 긴급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TSA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재개됐지만 일부 직원은 급여의 절반만 받거나 여전히 지급이 지연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This morning I did receive a deposit into my account as many of my colleagues have, but unfortunately it was not the full amount owed. We're still waiting to be made whole with that, and really unsure about how things will move going forward with the next pay period. 한편 하원은 5월 22일까지 국토안보부를 운영할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이 이를 반대하면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둘러싼 의회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의회가 2주간 휴회에 들어가면서 셧다운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백악관은 의회가 조속히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의 인구 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부터 1년간 LA 카운티 인구가 5만 4천여 명 줄어들면서 약 969만 명으로 집계됐고 전국 카운티 중 가장 큰 인구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인접 지역인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2만 1,131명이 증가했으며 라스베가스 역시 인구가 2만 1,0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는 여전히 미국 내 가장 인구가 많은 카운티로 2위인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보다 2배가량 많은 인구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주 테일러 카운티가 인구 감소율 2.2%를 기록하면서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루이지애나주 버넌 페리시가 2.1%, 캘리포니아주 델 노르테 카운티가 2%로 뒤를 이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법원을 사칭한 신종 우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최근 허위로 제작된 법적 조치 통지서를 발송한 뒤 벌금 납부를 요구하는 형태의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통지서들은 실제 법원에서 발송된 것처럼 정교하게 제작됐으며 LA 카운티 고등법원의 로고와 인장, 사건 번호, QR코드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문서로 오해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범들은 교통 위반이나 통행료 미납 등을 이유로 벌금 납부를 요구하고 즉시 결제하지 않을 경우 체포나 면허 정지 등 법적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며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실제 법원이나 사법기관은 QR코드, 암호화폐 등을 통한 결제를 요구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 우편을 통해 즉각적인 결제를 강요하거나 처벌을 경고하는 일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절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공식 정부 웹사이트나 공신력 있는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가 공무원 대상 데이케어 시범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맨하튼 시청 건물 내에 공무원 자녀를 위한 데이케어 시설을 마련하고 올해 가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은 생후 6주부터 3살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약 40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총 230만 달러가 투입되며 아동 1인당 비용은 약 6만 달러로 뉴욕시 평균 보육 비용의 2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현재 뉴욕시의 영화 평균 보육비는 약 2만 6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시설 리모델링 비용으로 이미 1천만 달러가 추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정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업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보육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현재 뉴욕시는 54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학사 학위를 가진 22살에서 27살 사이 최근 졸업생의 실업률은 5.6%로 전국 평균은 물론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채용을 미루고 이직도 줄어들면서 일자리 순환 자체가 둔화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구직자들은 수십 곳에 지원해도 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업들이 더 많은 경력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취업 문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IT, 데이터 등 일부 분야에서는 채용 감소가 나타난 반면 건설과 헬스케어 등은 여전히 인력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졸업생들에게 네트워킹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동아리나 리더십 경험 등을 통해 협업과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호텔에서 한밤중 투숙객들의 호흡곤란을 겪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샬럿 소방국은 오늘 새벽 2시 30분쯤 르 메르디앙 샬럿 호텔에서 여러 투숙객들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호텔 12층에서 누군가 자극성 화학물질인 후추 스프레이를 분사했고 이로 인해 투숙객 9명이 눈 따가움과 기침, 호흡곤란을 호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호텔 측은 즉시 투숙객들을 다른 층으로 긴급 대피시켰고 복도와 계단을 중심으로 환기 작업을 실시한 결과 추가적인 유해가스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사건 발생 직전 같은 층에서 누군가 강제 퇴실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인물이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의회가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테러범에게 교수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팔레스타인 측은 초법적 살인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 의회에 들어섭니다. 새로운 사형법을 위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요. 의회는 경론 끝에 찬성 62표, 반대 48표로 군사법원에서 테러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서한 거주자에게 교수형을 기본 형량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기존의 만장일치 방식 대신 판사 과반의 찬성으로도 사형 선고가 가능해진 데다 피고인의 항소권마저 인정되지 않아 논란이 거센데요. 이번 결과에 이스라엘 우익 세력은 테러범들에게 강력한 억제력을 보여준 정의의 날이라고 자축했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은 우리 땅에 어떤 주권도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고요. 현지 인권단체들도 특정 민족을 겨냥한 차별적 입법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코몰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에서 현지 시간 30일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에 재학 중인 15살 남학생이 갑자기 여성 교사를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교사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정확한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격을 가한 남학생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당시 교실 근처에 다른 학생들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추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단독 범행으로 보고 현장에서 수거한 총기의 입수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치솟는 기름값에 폴란드 정부가 결국 가격 통제에 나섰습니다.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유류비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한 건데요.
현지 시간 31일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우리 돈 2,500원, 디젤은 3,100원을 넘지 못하도록 가격이 제한됩니다. 매일 휘발유와 경유의 상한 가격을 고시하는데 판매자가 이를 어길 경우 최대 4억 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휘발유와 디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 세율도 23%에서 8%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 폴란드 내 기름값은 휘발유가 약 25%, 디젤은 4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돼지고기 가격이 최근 급락하면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후 양돈 시설이 개선되며 공급이 많이 늘어난 데다 춘제 이후 소비 비수기가 겹치면서 수요까지 줄어든 탓인데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생돈 평균 거래가는 1kg당 12안, 우리 돈 2,000원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앞다리살 500g이 우리 돈 900원대에 판매되면서 죽순이나 피망 같은 채소보다 고기값이 더 싼 이례적인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양돈업계의 손실 우려가 커지자 냉동 돼지고기 비축 등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SBA 대출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뱅크는 SBA 대출 전문가입니다. SBA 대출은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네이처메릭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중동 상황이 길어지면서 그 불똥이 한국에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선이 중동에 쏠린 사이 우크라이나를 더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는 러시아가 한국을 향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담하면 보복을 하겠다고 언급한 겁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러시아 외무차관이 우리나라를 향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간접적으로 공급하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체계에 동참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불참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러시아는 심각한 타격, 보복 조치까지 거론했는데 공교롭게도 미국의 이란 침공 이후 목소리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으로 눈을 돌린 사이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은 멈춰섰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역을 노려 공습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을 치느라 미국의 무기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려던 방공 요격 미사일을 중동으로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을 이란에 묶어두는 것은 물론 트럼프의 장대한 분노 작전으로 푸틴이 전쟁 자금을 챙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란 전쟁 전 배럴당 52달러 수준이던 러시아 우랄산 원유는 이달 들어 80달러 넘게 치솟았고 트럼프가 수출 통제를 한 달간 풀어주면서 석유와 가스로 매일 9,700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될수록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거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란 전쟁의 유일한 승자는 러시아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5월) 미중 정상회담 직후 푸틴 대통령도 중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정부는 자칫 러시아가 이란에 이어 북한과도 무기 거래를 본격화할 수 있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며 보수를 위해서라도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 공천 갈등까지 겹치며 이번 선거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020년 대구 수성갑 낙선 이후 6년 만에 다시 보수의 심장에 도전장을 낸 김 전 총리는 대구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함께 변화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구가 앞장서서 국민의 힘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의 진짜 보수가 살아납니다.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대구시장 도전인데 당시 김 전 총리는 진보 계열 후보로는 역대 최고 득표율 40.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2년 문재인 정부 총리를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무산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파문 등이 겹치면서 출마 결심을 굳힌 걸로 보입니다. 대구가 뭔가 이번에 변화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때 제가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특히 국민의힘 경선에서 배제된 이진숙, 주호영 등 유력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대구시장 선거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흰색 점퍼에 흰색 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에 나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중앙에서 던져주면 그대로 뽑아주라는 게 선당 후사냐. 그래서 대구가 요 모양 요 꼴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고 가처분을 신청한 주호영 의원은 보수 괴멸의 원인은 공천농단에 있다며 강한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은 경선에서 배제한 것이 잘못인데 넣으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경선 절차 전체를 정지하는 가처분이 또 가능합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두 사람을 배제한 채 첫 대구시장 경선 토론을 치렀는데 공천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못하면서 민선 지방자치 31년 만에 가장 큰 이변이 대구에서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최근 여권의 가장 큰 이슈는 정치인을 ABC 세 그룹으로 나눈 ABC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신념과 가치 실현을 위한 정치가 결과적으로 해악을 가져오면 잘하는 게 아니라면서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국가폭력으로 수만 명의 피해를 입은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4.3 기념일을 앞두고 이틀간 제주에서 시간을 보낸 이재명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시민들과 대화하기에 앞서 이 대통령이 정치인의 자세를 언급했습니다. 오로지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 아닌가. 정치인들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앞세우기 전에 국민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국민을 기준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무슨 이념이고 뭐 가치고 개인적 성향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 특히 국민의 삶을 책임질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현실이라며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를 거론했습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랬던가.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100년 전 숨진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최근 여권을 뜨겁게 달군 이른바 ABC론을 설명할 때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뉴 이재명 현상을 분석하면서 여권 인사들을 가치 중심의 A, 이익 중심의 B, 이 둘의 교집합 C로 분류하며 막스 베버의 이론을 거론했습니다. 신념 가치에 이어 막스 베버까지 언급되자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ABC론에 대한 생각을 에둘러 표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ABC론을 말한 적은 없다며 평소처럼 실용주의와 통합을 강조했을 뿐이라 확대 해석의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 발언들 모두 참모진이 미리 작성한 원고에는 없었고 이 대통령이 직접 추가한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이상으로 3월 30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